네. 예, 자, 이쪽 유튜브 쪽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월요일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2월 달도 이제 뭐 거의 뭐 3분의 2가 지나갔네요, 그죠? 네.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2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보통 이제 3월, 4월 달에는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가니까 그때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도록 남은 2월 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강세로 잘 끝났죠.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강세장이거든요. 네, 코스닥 강세장, 뭐 코스닥 장세, 뭐 코스닥 테마 장세, 뭐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되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강세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제목을 코스닥 강세장에서 잔머리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아예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써놨는데 왜 저렇게 써놨냐면 뭐 이따 상세하게 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코스닥 강세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결론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을 사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안 되는 종목을 사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근데 어지간하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뭐 몇 배에서 최소한 몇 배, 수십 배의 수익이 나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근데 자꾸 움직이세요. 그래서 수익 나는 걸 자꾸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수 오늘 끝난 것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처럼만 2월달 마무리 짓고 3월달까지 가면은 종목들이 좀 더 많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2월달 그 모습인데 이 상태로만 가주면은 큰 문제 없이 봄에 수익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마감부터 좀 볼게요.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큰 등락은 없었고요. 대신에 여기 저기 다우 지수는 0.5% 상승 마감을 하죠. 0.3%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큰 등락이 없었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면 뭐 미국이 뭐 금리 인상 그런 우려 때문에 뭐 혼조세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뉴스 보면 그죠? 근데 막상 보면 혼조세라기보다 그냥 이게 뭐가 혼조세예요, 그냥.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미국은 그냥 조용히 잘 끝났습니다. 조용히 잘 끝났고 이제 아무튼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침에 보면은 코스피 지수도 좀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보합 출발했는데 이게 한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다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보시면 아침에 살짝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0.2%. 그리고 나서 1.7까지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그냥 2월달 들어와서 올라간 게 없어요. 2월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2월달에는. 근데 이제 코스닥은 2월 초에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쉰 거예요. 딱 일주일 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음봉이 딱 두 개가 뜨니까 이제 밑으로 폭락할까봐 개인들이 주식을 좀 안 사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흔들었죠. 그죠? 그리고 뭐 목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날 또 하락시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급등시키고 가지고 놀아요, 개인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들이 이제 하도 이제 하락할 거에다가 베팅을 많이 해놓으니까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코스닥 강세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코스닥 150 인버스를 보시면 신용 물량이 지금 막 줄어들어요. 이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왜 불만이냐면 이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써줘야 이게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쓴 거는 잘못된 게 맞는데 그 덕분에 지수가 더 올라간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지난번에 이거 목요일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목요일날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코스닥 이 인버스가 하락을 더 2배 가까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1.7%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인버스는 마이너스 1.7%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요, 그죠? 네, 3% 넘게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뭐든지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확신을 갖고 무리하게 그래서 신용을 쓰면은 꼭 거기에서는 안 좋게 가더라 이거죠. 네. 보시면 여기 지금 날벼락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인버스 사실 때는 인버스는 안 하신 걸 권해드려요. 인버스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정말 고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가 본인이 남들 앞에서 고수라고 확실하게 자랑하실 수 있다. 그 정도의 실력을 난 갖추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얼마나 인버스를 사람들이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왠지 뉴스 보니까 떨어질 것 같고 보니까 막 떨어질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인버스를 되게 쉽게 삽니다. 예, 모링가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인버스가 얼마나 이거 어려운 거냐면 학교 다니실 때 뭐 시험 다 보신 적 있죠, 그죠? 하다못해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도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00점 맞는 게 더 어려울까요? 빵점 맞는 게 더 어려울까요? 시험 볼 때 100점 맞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1번, 빵점 맞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2번 찍어보실래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100점 맞는 게 더 어려울까요? 고의로 빵점 맞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제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네. 빵점 맞는 게 더 힘들어요. 물론 다 알아야지 100점을 맞지만, 그죠? 다 알아야지 빵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피해가야 되는데 네, 빵점 맞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정말 빵점 맞을 자신 있는 사람이 코스닥 인버스를 하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랑 또 달라요. 코스피 지수보다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더 어려워요. 왜일까요? 코스피 지수는 최소한 환율이라도 이해를 하면 환율은 일정 방향성을 띠고 움직이거든요. 환율은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최소한 짧으면 정말 3개월에서 어지간하면 6개월 이상 그 방향을 향해서 가거든요. 상방으로 잡았다 하방으로 잡았다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한동안. 그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정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니까 대략적인 흐름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예상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언제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다, 여기 지지할 거다 그런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그런 얘기 안 하죠. 잘 안 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걸 세상에 개인들이 코스닥 급락한다고 이 고포스를 갖다가 잔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거래도 없는데 올라가요. 평상시에 거래가 한 훨씬 적어요. 3분의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확 줄었는데 급등해요. 그럼 뭐겠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무서워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되게 힘들 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해보세요. 주식이 되게 지금 홀딩하는 게 힘드실 거다. 그런데 참고 홀딩하셔라. 왜냐하면 나중에는 주식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산다. 그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이 손해가 많이 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 가슴을 치고 후회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조금 지나보면 안다. 응? 올라가면 비싸서 못 산다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에 들고 있는 사람이 올라갈 때도 갖고 있는 거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 있죠? 올라갈 때도 없어요. 비싸서 못 사거든요. 오직 본전으로만 팔려고 그러고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공포에 쩔었어요. 쩔었다니. 제가 이 비관론, 저는 뭐 옛날부터 무슨 긍정론자였느냐? 아니에요. 저도 비관론자였거든요. 다 해봤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도 안다니까요. 선을 이렇게 그어놨을걸요. 이렇게 그어놓고 코스닥에다 추세선을 그어놓고, 오늘 코스닥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여기 딱 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걸렸고,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예요? 1월 중순. 여기에서 다시 여기만 가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질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코스닥 인버스를 미친듯이 산 거예요.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여기 왔을 때쯤이 1월 12일, 13일이고요. 그 코스닥 인버스 개인들이 신용 미친듯이 사기 시작한 게 1월 13일부터예요. 딱 거기라니까. 근데 코스닥 지수는요, 추세가 잘 안 맞아요. 코스닥 지수는 선 함부로 그으면 안 돼. 왜? 잘 안 맞거든요. 이 세상이 어려운 걸. 그러니까 개인들이 인버스 이렇게 많이 사니까 이만큼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가요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스닥 인버스 신용이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안 줄어들고 계속 버티면 코스닥 계속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떨어지진 않던가,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 없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인버스 사고 인버스에 신용 지른 게 뭐다? 그게 잔머리 쓴 거예요. 대표적인 잔머리. 왜 그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보면 그 뺀질뺀질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네, 진짜 뺀질뺀질한 애들 있어요. 걔네들 보면 막 선생님한테 막 혼날 것 같으면 잔머리 써서 막 빠져나가죠. 왜 그러는데요? 혼나기 싫어서. 왜 혼나기 싫어요? 그것도 고생이잖아요. 어렸을 때 제일 고생하는 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왜? 힘드니까. 요거 더 먹어야 되고 혼나야 되고 막 회초리 맞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정받기 싫거든요. 주식하면서 누가 수익 안 나고, 그죠? 네, 갖고 있는 거 손해보고 그거 누가 좋아해요? 다 싫지. 싫은데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막 이제 뭐 현금 들고 있고 현금 비중 늘리고 막 종목 떨어질 것 같으면 다 손절해버리고 인버스 하고, 그게 뭐냐면 잔머리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 식인데 잔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차트를 잘 모르는 게 난 게, 자 여기 지지였죠? 저항선이었죠? 저항.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지선이잖아요. 여기도 얼추 여기까지 왔고.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박스권을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 얘기 여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는데, 자 박스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탁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여기 고점을 돌파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고점 돌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붙어서 여기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고점까지 갔다가 조금만 떨어졌다가 다시 붙이고 그러다가 확 뚫고 나간다고요.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기울어진 박스권, 즉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하향 추세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일정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왔다가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감아 올리고 12월 말에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팔다가 다시 휙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로 갈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거든. 그리고 전세계 증시, 유럽 증시, 뭐 다우지수 올라가고 있었고, 나스닥도 급반등 나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홍콩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안 가요? 당연히 가야지. 여기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무지하게 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인버스는 안 샀는데 코스닥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있는 종목 싹 손절해하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예요? 잔머리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잔머리 계속 쓰시는 분들한테 난 도움 드릴 생각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진짜 한때 잔머리를 많이 써본 사람입니다.
해봤다니까요 다. 뭐 잔머리 쓰시는 분들 제가 조롱하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끝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아니, 잔머리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쓰시고. 근데 본인이 잔머리 쓰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무조건 이걸 피해야 된다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강세장 초입에서는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강세장이에요.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강세장. 만약에 대형주 강세장이다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스닥이 많이 가냐 대형주가 많이 가냐 그 차이인데 어떤 뭐 테마주가 뭐건 간에 아무튼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코로나 이후로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로.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만히 있지. 잘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냐면 아까 코스닥 인버스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밑에 신용인데 여러분들 신용이 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신용은 언제 줄어들까요?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신용은 언제 줄어들까요? 주가가 오를 때 신용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때 신용이 줄어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용은 언제 줄어들까? 주가가 오를 때 줄어들까? 주가가 떨어질 때 줄어들까요? 네, 주가가 오를 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수익이니까. 아니 본전이니까. 잘 보시면 이제 코스닥 인버스예요. 이거는 인버스니까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리겠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하나의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크게 급등할 때 신용이 줄어듭니다. 자, 주가가 급등할 때 신용이 줄어듭니다. 급등하니까 미친 듯이 줄어듭니다. 즉 인버스로 돈 번 개미들 별로 없어요. 아니 주가 폭락할 때 신용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한다니까요 항상. 자, 급등했죠? 신용 어때요? 줄어들죠? 그리고 오르니까 어때요? 신용 줄어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네. 안 어렵죠? 항상 이 패턴이었거든요. 여기 앞에도 그래요. 네. 주가 오를 때 신용 급감. 맞죠? 네.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 아주 짧은 구간 여기도 보시면 살짝 오를 때 신용 줄어요. 이거는 거의 이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신용 미친듯이 줄어들죠. 주가 빠지는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래 진짜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네. 얼마나 불안하면 예?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코스닥이 이제 폭락 날 거라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미친 듯이 사죠. 손해가 막 나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용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젠 팔아요. 뭔 마음인지. 이게 뭐냐면 정말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용은요 정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그 시험 아니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죠? 네. 그때 썼던 모든 에너지와 그죠? 그 신경을 집중을 해서 신용을 한번 쓴다고 치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 매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불안한 정신 상태로 신용을 써서 그것도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급락하는 쪽에 베팅을 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 며칠 전에 센통이라고 그랬겠어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언제 이런 거 보고서 센통이라고 얘기한 적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응?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랬죠. 대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전문가 15년 가까이 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하다가 내가 별걸 다 봅니다, 진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처음 본다는 얘기 많이 하죠. MMF도 이런 거 처음 본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별의별 걸 다 봅니다, 이번에 진짜. 힘들기는 억수로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종목 토론방. 네. 돈 잃고 시간 남아도니까 거기 가서 글 쓰고 있어요. 댓글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좀 가지 마세요. 종목 토론방 좀. 예? 가지 마시라니까. 그 쓰레기통 가갖고 뭘 찾으시겠다고. 가지 마세요. 종목 토론방은 쓰레기예요. 쓰레기통. 네. 쓰레기통에 뭐 쓰레기만 있죠. 뭐,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정보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코스닥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래요.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겁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개별주 들고 있는 개미들은 지금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시면 돈 버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명언인데 깨 있죠. 참깨 들깨 할 때 그 깨가 100번 굴러서 이제 가는 것보다 호박 한번 부르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이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이제 깨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참깨 같은 거 깨가 100번을 구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몇 센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호박 한번 구르면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많이 가겠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깨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번 구르는 게 낫다. 이게 이 소리가 뭐냐면 잔머리 아무리 써봤자 네. 가만히 있는 사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에요? 그 견뎌내셨잖아요. 하락장에 폭락장에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 따라가지 마세요. 네. 언론에서 자꾸 미국이 이제 뭐 빅스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국 쪽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강세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코스닥 지수로 가서 그 지수는 지수고 저번에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개별주 테마주들은 많이 간다 그랬죠. 그때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떨어질 때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뒤에 건 됐고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개인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안 하냐면 3월 말까지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가 한 몇 년 해보시면 알아요. 전문가 한 7년, 8년, 10년 정도 해보시면 훤히 압니다. 네. 왜 3월 말까지 안 하냐면 2월 중순부터 이제 상장 폐지 얘기 이제 상장 폐지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코스닥 경계령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거리 정지 당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3월 말 즉 회계감사 그 보고서가 다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3월 말까지 주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관망만 하고 관망. 끝나고 살라고. 그래서 세력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많이 올립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올리는데 코로나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갔을까요? 예, 2월 중순 하순부터 3월 달부터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옛날에 그 셀트리온 막 그 신라젠 고점 찍을 때 그때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언제부터 갔을까요? 2, 3월 달부터 갔어요. 상장 폐지 가장 취약한 회사들이 바이오 기업인 거 아세요? 근데도 갔어요. 근데 개인들은 3월 말에 들어와 3월 말 이후에 4월 달에 들어와서 나중에 다 비싸게 샀죠. 그 2년 전에 대선주 갈 때는요. 윤석열 테마주 처음 가기 시작한 게 3월 2일부터잖아요. 본격적으로 한 거 3월 중순 그때부터. 사람들 4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거 사러.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2단계로 이거는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뭐 사드 보복, 탄핵, 뭐 메르스
메르스 기억하세요? 메르스 뭐 금융위기 별의별거 다 왔을 때도 그랬어요. 브렉시트 터졌을 때도 그랬고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도 그때 2월달에 폐쇄했거든요. 개성공단을. 근데 갔어요. 테마주가. 그게 제일 많이 간 게 개성공단 수혜주 테마주들이었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갔다니까요.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2월달에 왜 힘드시느냐? 비관론자들이 이제 코스닥 인버스도 많이 사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2월달에 힘든 이유는 살짝 들었다가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르면 힘들죠. 그죠? 네. 저도 옛날에 가위 많이 눌려봤는데 어우 막 가위 눌린 거 이상으로 하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네. 어우, 되게 싫거든요. 네. 이제 누르니까 싫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누구예요? 촐랑거리는 사람들이 코스닥 조정 온다 그러면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낮에 회원들한테 더 많이 했겠죠. 들었다 놨다 하는 대로 걱정들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2월달에 이렇게 누르는 거는 그냥 도장 찍는 거라 생각하시면 된다. 도장 찍으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집 계약을 한다든지 어디 무슨 계약서 쓸 때 도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도장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낮에 강의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그냥 이 비유를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녁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도장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인주를 바른 다음에 인주 있는 데다가 도장을 콕콕콕콕 몇 번 두드린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하십니까? 아니면 꾹 누르십니까? 최대한 꾹도 한번 지그시 꾹 누르시고 이렇게 찍죠? 그 정도로 누르는 거지 뭐 전초점 게임에서 폭락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해 감 오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도장 찍는 거라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근데 좀 힘을 줘서 누르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죠. 도장 찍는 거라고요. 도장. 이해가세요? 살짝 도장 찍듯이 누른다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을 때. 아셨죠? 들었다가 살짝 누르고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서 할 때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별로 안 찍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다 이거. 이게 번호를 찍어보라고 할 때가 그냥 찍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일부러 찍어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별로 안 찍는 거 보니까 요번에 살짝 누를 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되게 힘들 때 한번 이렇게 번호를 유도해 보면 잘 안 찍으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덜 찍으셨어요. 네.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이겨내야죠. 네. 별거 아니라니까요. 살짝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을 지금 잘 보면 종목들 얘기 쭉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20분 남았으니까 종목 얘기 쭉 하고 끝내야죠. 보면 솔트룩스 있죠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되게 안 좋게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도 했었죠. 이게 살아나려면 21선 위로 튀어 올라오면 된다고. 오늘 보니까 21선 위로 살아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틀 반등 나오면서 요건 앞으로 요렇게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네. 만약에 오늘 있죠 이 양봉 안 나왔으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바로 질질질 끌려 내려가면서. 근데 일단 살려는 놨거든요. 근데 살려놨다고 해서 신고가가 바로 나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그죠? 늘어뜨리는 그런 박스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 그림을 안 가고 다른 그림으로 가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거 안 나왔으면 밑으로 바로 나가 떨어졌을 거야. 네. 근데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몇 개 안 나와요. 내가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반등으로 봐요. 네. 반등으로. 너무 오버하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셀바스 AI는 신고가 조금 더 냈죠.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개인들 여기서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을 놓고 싶겠어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목표가를 계속 올리면서 안 팔고 버틸 겁니다. 왜? 많이 먹으려고. 늦게 들어왔으면 조금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늦게 들어와서 다 먹으려고 해요. 끝을 보려고 하거든요.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이제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AI 관련주들은 반등 나오는 식으로 튀어올라와요. 유엔젤 이런 거 보실래요? 이게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지켜보면 알아요. 이게 살아 돌아오는지 아니면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는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쪽은 약간 찝찝해요. AI는. 그리고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AI 문제 많다는 기사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AI 쪽은 조심하시라고요. 잘못 걸리시면 약도 없으니까. 언뜻 봐서는 안 끝난 것 같죠? 난 이 거래량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캔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거래량은 무지하게 많아요. 보고 있으면 식은땀 난다니까. 여기랑 캔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캔들 두께가. 근데 거래량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납니다. 세력이 매집해주는 거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매집한 게 아니고 팔아먹는 거면은 뭐 각오하셔야 돼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장대연봉 하나 꽂아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아무튼 이쪽 AI 관련주들은 반등 나오는 식으로 튀어올라와요 지금. 그런데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적이 없어요. 반등이 아니에요. AI 관련주들은 뭐냐면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등 나왔을 때 관리 제대로 못하면 다시 떨어져요. 근데 반등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등이 아예 안 나오고 여기에서 살짝 떨어지다가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쪽이 AI보다는 지능형 로봇, 한마디로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클라우드, 증권형 토큰 관련주 이쪽이에요. 이쪽은 대부분 눌림목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AI 쪽은 막 올라갔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요. 나오면 안 되는 항목들이 나오더니 막 또 떨어져요. 근데 막 올라와요. 미친 듯이. 미친 거거든요, 이거는. 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짜릿하니까. 네. 그냥 음료수로 따지면 이제 콜라 같은 거죠, 콜라. 네. 아주 그냥 톡 쏘는 그냥 콜라 같은 거.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는 거 보면 콜라가 아니라 그냥 숭늉 같잖아요, 숭늉.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참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 아마 지금 진짜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째, 그죠? 네. 3주 4주째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수익도 아니고 손실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뭐가 올라와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그러거든요. 유일 로보틱스.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조용히 있죠. 근데 반등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눌림목으로 봐야 돼요. 유진 로봇 쭉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래 없고 반등도 없죠. 눌림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눌림목 아닌 것 같죠? 이게 낙폭과대인 것 같죠? 낙폭과대라고 이해하셔도 되긴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로보스타? 아까 얘기했나 이거? 네.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많아요. 네. 이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중에 이삭 엔지니어링. 나름대로 상한가 나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반등 없어요. 슥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코스닥 강세장, 테마 장세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현금이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살까? AI 테마주를 살까? 로봇 테마주를 살까? 아니면 다른 걸 살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뭘 고르느냐,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AI가 좋아 보이면 AI를 고를 수도 있고 뭐 딴 걸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차트를 딱 봤을, 차트를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저 같으면 AI 안 삽니다. 방금 얘기한 이유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갈 만한 게 있다. 저희 방에서 최근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다른 적인데 AI도 돼요.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설명드렸거든. 이거 AI도 된다고. 홈페이지 가면 대놓고 써있어요. 네. 최근에 나간 거예요. 네. 이름 좀 길어요. 문자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AI를 왜 안 사냐면 그런 거는 사도 되죠. 바닥에 있는 거는. 근데 낙폭했다는 반등에 나온 것보다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눌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누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빠지고 세력만 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바로 안 떨어지고 아까 솔트루스처럼 막 미친듯이 막 폭락 급등했다가 폭락시켰다가 급등했다 이러죠. 개인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더 들어와요. 와 저기 재밌대 이러면서. 군대 가면 그런, 군대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그 초코파이가 뭐라고, 네? 그 훈련소 때 이렇게 뭐 그 성당, 교회 아니면 이제 절 이런 데가 다 있어요. 논산 올려서 가면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 거기서 군생활 했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 활주로 옆에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종교단체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주말마다 종교를 바꿔요. 절에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고 막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를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안 나가요. 짜릿하니까. 여기서 돈 벌리겠어요? 잘 안 벌려요. 이 차트가 2년 전에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있잖아요. 네, 애니농률, 웅진 거기서 나왔던 차트예요. 그 사람들 여기서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안 나왔습니다. 올라가도 안 나오고 좀 떨어져도 안 나오고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조심하시라고요. 계속 제가 안 좋게 얘기하죠. 개인들이 바글바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말고 반등 나온 쪽 말고 반등이 안 나온 쪽을 노리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해 안 가셨으면은 녹화방송 다시 보세요. 네. 아까 총 얘기해드렸죠, 그죠? 무슨 테마, 그죠?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자꾸 바닥에 있는 쪽을 자꾸 해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철강주 얘기했죠. 뜬금없이 철강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만호제강 10%, 동국제강 계속 올라와요 지금. 이거 다 집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만호제강, 뭐 KG스 장중에 급등했죠. 이거 지난주부터 오르고 있었다니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자꾸 얘기해드리잖아요. 물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 계속 올라가죠. 시간에서도 깨갔어요. 시간에서도 보면 장중에 철강주가 움직였는데 여기 보면 하이스틸 시간의 상한가, 금강철강 시간의 상한가, 문배철강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조금 풀려서 9.1% 급등 마감. 문배철강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갖고 있잖아요. AI하고 로봇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야지. 부곡철강, 경남스틸, 신스틸 이런 거 다 한일저강 그죠? 이게 뭐겠어요? AI가 안 가면서부터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는 거예요. 돈은 계속 돌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문배철강 올라오면 우리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죠? 네. 내일 아침에 뽑아버릴 것 같아. 네. 아무튼 이 철강주가 돌아요. 네. 그러면서 조용히 누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트라유텍, 여긴 어디인가 이러면서. 절에 가면,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절에 다녔는데, 스님들 참선하고 계시네 이렇게. 가보자 딱 들고 앉으셔가지고. 네. 가만히. 이런 건 눌림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라고 얘기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또 사셔갖고 또 음봉 살짝 나오면 또 놀라시니까 아예 사지를 마세요. 근데 아무튼 눌림복은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무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거래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력을 위해서, 여기에서 들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개인들을 위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전문가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도 없고 다 지금 해놨는데 여기서 많이 갈 거라고 그렇게 추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주도 아니지만 이건 여기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거리가 없는 자리거든요. 냅둬야죠. 관람만 하세요. 오늘 거래량 2만 주밖에 안 돼요. 예? 한 주에 지금 9,000원짜리인데 2만 주밖에 안 된다니까요. 오늘 거래량이 2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에 이제 약간 떠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막 아까 누구야 솔트룩스처럼 저렇게 막 현란한 거 있죠.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이걸 하셔야 돼요. 저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문제거든요. 수익 되게 많이 나고 사람들이 수익 되게 많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솔트룩스 들어가는 사람들 평단가는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수익 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왜 평단가가 여기냐고요? 보통 여기서 사거든요.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거의 없어요. 손절했구나 이미. 해봤자 뭐 요거 먹고 나갔겠죠. 수익 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죠? 없어요. 네. 전문가 오래 보시면 대충 딱 보면 사람들 평단가를 알아요. 대충 여기에요. 거의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낮에 우리 회원한테 얘기를 해드렸지만 기분 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가 여기가 27,000원, 8,000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20% 이상 손실이었을걸요. 이 정도에서는 10% 손실이었을 거고 이 정도에서는 뭐 조금 손실이겠죠. 5%? 아니면 본전? 네. 그러니까 20% 손실난 상태에서 있느냐 10% 손실난 상태에 있느냐 5% 손실난 상태에서 있느냐 그 차이예요. 어차피 못 팔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설령 여기서 올라오 신고가 나죠? 팔겠어요? 수익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한 달 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 대장주를 안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못 나가요. 제가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나오거든요. 계속 새로운 개미들만 들어가고 못 나옵니다. 네, 개미지옥이죠. 블랙홀. 네, 빨아들이기만 해요. 네, 세력은 이제 뒤로 얻어 나갔겠지만 네. 이쪽 말고 바닥에 있는 거를 관심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분도 참 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인데 폴란드 간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바이든 속보입니다.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사 뜬 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5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되겠네요, 그죠? 6천억 규모의 새 군사 지원을 하겠다. 왜 그렇게 했어 또 이야기를? 예? 하여튼 둘 다 쇼하는 데는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랬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있죠.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 안에 프랑스에서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로 경전차 전차인데 탱크인데 좀 가볍다는 얘기겠죠. 경전차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왜 갑자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맞아요. 뭐냐면 최근에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에다가 진짜 전투기하고 핵미사일 빼고 다 갖다 주는 것 같거든요. 프랑스는 이게 지원하는 게 좀 유보적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일도 뭐 갔다가 뭐 탱크 뭐 다 갖다 준다 그러고 뭐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전쟁이 더 장기화 된다라기보다 이래서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우리나라 SOC 하여튼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주 차트가 다 똑같이 생긴 거 아세요? 철강주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원전 테마주 뭐 다 할 거 없이. 근데 아무튼 참고해서 보세요. 좋은 재료는 계속 나오니까요.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기가 전 세계 무기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전쟁이 이제 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소지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를 많이 저기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무기 대주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재건 저런 걸 할 때 좀 저기 해주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 공격용 무기는 안 좋지만 이걸 이래저래 지원 많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떠 있는 거 빨리빨리 수익 내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물리면 약도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거 잘하세요. 지금은 철강주 사시기 늦었어요. 이미 이렇게 뽑았는데 시간에서도 뽑았고 그러면 이거 이미 늦으셨고 다른 쪽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로봇 얘기할 때 근데 그 차트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약간 떠 있어서 공략하기가 되게 애매하실 거예요. 이게 언뜻 봐서는 솔트룩스랑 거의 똑같이 생긴 차트인데 달라요. 반등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차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특정 매물대 사이에 가둬져 있어요.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 같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트룩스는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느냐? 미친듯이 날뛰고 있거든요. 네. 거래가 이틀 연속 이렇게 터지는 거 보셨어요? 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급락은 면한 것 같은데 아마 옆으로 좀 횡보할 것 같아요. 당분간. 나중에 흐름이 또 바뀌면 얘기 자꾸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 강세장에서는 바닥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제 시간 다 됐네요. 꼭 기억하세요. 네. 그동안 쉰 종목들 있죠? 쉰 종목들 네. 쉬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갈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력은 그런 곳에 많지 막 이렇게 미친듯이 막 거래 터지고 하는 데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잔챙이 세력들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네. 개미들 총알바지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진짜 큰 세력은 이미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네. 마지막에 하나 더 먹으려고 하다가 다 끌려 내려오니까 그쪽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AI 테마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AI 테마보다 로봇 테마주나 아니면 기타 등등등 눌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월화 이렇게 좀 남았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에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겠어요? 뭐 심리, 마인드 이런 거 뭐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제 녹화 방송 다 돌려보세요. 네,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근데 종목을 많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있죠? 거기에서 올라올 것도 있고 못 올라올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가려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봄 되면 뭐 하세요? 봄이 오거나 봄이 왔을 때 옷 정리하시죠? 네. 그런 거 하듯이 종목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들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매수매도 사인 내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네. 봄이 오는 걸 대비해서 두꺼운 잠바 집어넣어놓고 뭐 세탁할 거 세탁하고 이렇게 또 끝낼 건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3월달 되면 하죠. 뭐 늦습니다. 테마주도 지금 똑같습니다. 개별주 마찬가지죠. 네.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거.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복구될 것 같다 싶으면 좀 더 들고 있다가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또 따로 해드릴게요. 아무튼 네, 오늘 여러분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처럼 도장 찍듯이 꾹 누를 때, 지그시 누를 때 그때가 매수 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수 맥점이니까 이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문자방 그다음에 새로 만든 이제 카톡방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안내는 내일 저녁에 또 해드릴게요.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내일 시간 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방송을 또 잘 하시니까, 그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면 그 방송 또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주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네,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